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우입니다.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이 몰고 온 거대한 충격파. 사실 이제 야권 그리고 이제 이 윤 대통령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 언론들까지도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대통령을 마치 내란 혐의로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특히 조선중앙 동아 같은 이런 보수 매체로 알려져 있는 이런 언론사들 그 논조 기사 한번 보십시오. 정말 위험합니다. 나라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걸요, 보통 탄핵 5적이다 뭐 60 몇 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일 큰 원흉은요, 제가 볼 때 이 보수 언론입니다.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탄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당시 김무성, 유승민이 받았고 민주당 쪽은요, 얼싸 좋다,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받아 먹은 겁니다. 사실 선동 탄핵, 언론 탄핵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조선일보 척과 이제 이 척을 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언론들이 박근혜를 아웃시키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면서 그냥 끝난 겁니다. 융단 폭격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면서 그 언론이 갖고 있는 가공할 여론 주도력, 그거 앞에 이제 무너진 겁니다. 대항할 수단이 없더군요. 그렇게 되니까. 자, 이번에 또 말이죠. 그 조정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들의 그 정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인터넷판에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은 나머지 동아조선, 중앙일보,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것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최상단의 헤드라인은요, 대북 작전으로 알고 나섰는데 헬기에서 내려보니 국회였다. 이런 제목의 계엄에 투입된 특전사 대원들 인터뷰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계엄 관련한 기사만 제가 헤드라인만 조금 보겠습니다. 기자 수첩, 비겁한 김용현, 그걸 용인한 대통령. 김용현 장관이 왜 비겁합니까? 너무도 용감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두 사람 다. 대통령도 김용현 장관도 두 분 다 이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국의 재단에 스스로의 목숨을 바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이제 완성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소위 이제 이 보수 우파 애국 자유 이쪽에 시민들, 국민들의 이제 몫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전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이겨야 돼요. 자, 그리고요, 박근혜 땐 비박 62명이 탄핵을 찬성했지만 이번엔 친한계가 반대를 하고 있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친한계가 몇 명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 반대하게 되면 곧바로 정권이 이재명에게 넘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탄핵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탄핵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자, 민주당이 장악한 감사원장이 현재 탄핵 상태에 있죠. 모든 직무가 배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의 이제 이 세력 분포가요, 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조직이 될 겁니다. 당분간 한 4, 5개월 정도 말이죠. 그 사이에 저들이 뭔 짓을 저지르겠죠. 자,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시킨 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국가기관에 대한 무력화, 이걸 보고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포고령 받은 계엄지휘부 사명 어떡하냐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선관위의 계엄군 300명, 김용현 부정선거 수사 목적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헌법학자들, 야당 견제에 위한 계엄이다.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 뭐 그런 내용 없겠죠. 사실상 이번에 이 계엄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구조적이면서도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 계엄은 10분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속에서요, 가장 이제 충격적인 기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김용현 장관
이 건의했고요.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걸 수용했습니다. 선관위의 계엄군 300명, 김용현 부정선거 수사 목적이다라는 이 기사입니다. 여기서요, 내가 쭉 읽어보니까 막판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서 3일 밤 10시 24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 4일 0시 30분 계엄군 100여 명이 추가로 청사에 투입됐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와 출입 통제를 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청사에는 경찰 병력 100여 명도 투입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군 방첩사령관 전화를 받고 선관위에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 자, 계엄군은 수원 선거연수원과 서울 관악청사에도 각각 130여 명, 50명 가량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곳에서는 청사에 진입하지 않았다.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총 300여 명으로 세 곳 다 합쳐서 300여 명입니다. 국회 격리에 들어온 계엄군 280명보다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영은 전 장관은 계엄군의 선관위 출동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뜻이다. 그동안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브들은 4.10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관위 수사를 촉구했었다. 실제로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 정보관리국 사무실에도 진입했다. 이곳은 개인정보와 선거정보 관련 데이터 서버를 관리하는데 계엄군은 이곳에 진입하고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했다.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전산 로그 기록도 확인했을 때에도 피해는 없었다. 민주당은 유튜버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 라며 심각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보게 되면요. 자료 확보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사진에 보면 계엄군이 뭔가를 들고 나오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 정도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단서가 나왔다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질로 봐서 분명히 제2의 어떤 카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벌일 겁니다. 이제는요. 광장 대 광장, 인터넷 대 인터넷, 정치 대 정치, 여의도 안에서 이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이 아니고는요. 이걸 이제 밝힐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밝힐 수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여론 주도력 하면은 조중동이 가장 셉니다. TV조선 채널A, JTBC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여론 주도력. 이것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 하거든요. 정치권도 이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도요. 이들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조중동 위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중동의 뜻대로 움직이더라고. 계속 보면은. 조중동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가요. 이제 이걸 보면 한동훈의 길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냐? 조중동과 관계가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조중동 관련한 사주들과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편집국장이라든가 뭐 중요한 어떤 데스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거나 이런 어떤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도 이 언론 관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냥 자유방임 상태로 놔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권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올곧은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같아요. 누군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칼을 뺐다. 계엄령이 목표가 아니에요. 선관위를 수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가지고 하나라도 나오면은 제대로 된 물적 증거가 하나라도 잡히게 되면은 정황 증거도 좋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제2의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때는 진짜 진검승부를 할 수도 있겠죠. 계엄령이 아니라도요, 대국민 선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에게 그 심각성을 이제 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선거 이야기가 저렇게 있는 거 봐서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제 부정선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대한 캠페인 안으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일대 이제 분수령이 됩니다. 정말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정동 보시면 알겠죠? 동아, 중앙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언론 사설이나 그 오피니언, 그 여론 생산하는 곳 가보십시오. 전부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제가 쭉 보니까요, 탄핵을 오로지 대선 덕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조, 윤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탄핵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조정동이. 다만 동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한동훈 체포조, 전공의 처단, 황당 계엄 속 이상한 행태들. 한동훈 체포조 이것 때문에 한동훈이 벌벌 떨었겠네요. 자, 그 정도로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는 그야말로 완전 남극과 북극처럼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조정동은 절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좌파들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은 아니에요. 민주당을 집권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동이. 다만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다른 카드를 찾은 거죠, 그들이. 그 다른 카드가 지금으로서는요, 제가 볼 때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민주당이 정권을 바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들은 박근혜를 아웃시키고 반기문에게 주려고 했어요, 반기문에게. 아니면 반기문 대신에 김무성, 유승민 등등 그런 쪽에서 누군가 나오면은 붙어보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외로 생각대로 안 풀리고 그냥 문재인에게 집권 가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요, 대통령을 공격해가지고 이것을 한동훈에게 지금 일단은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한동훈에게 맡기게 하고 부려먹겠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부터 가끔 했던 이야기 중에 말이죠, 이 보수의 가장 큰 손은 조정동입니다. 여기가 최대 세력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는 총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론 주도하는 힘, 영향력, 여론이거든, 여론.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정부 여당이 아무리 난리쳐도 이 조정동을 못 따라가요. 예. 거기다가 더 센 게 네이버 같은 이런 포탈이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즘 자체적으로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정동의 영향력이 더 세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은요, 이 사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여국 보수가 전체적으로 뭉칠 수 있느냐,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의미에서는 야권과도 싸워야 되지만 조정동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보수 언론하고도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이 조정동 쪽에 가 있어요. 자, 그걸 보시면은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